주차된 차에서 치즈 한 조각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스꽝스럽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요. 한 여성이 온라인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아이에게서 장난을 당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차 청소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두 여성은 녹은 치즈를 제거하기 시작하면서 주차 공간 두 곳 아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흰색 밴 한 대가 도착하는 걸 본 거예요. 그 안에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켜보는 게 불편했지만 이들은 혼자 있는 게 아니어서 차 청소를 끝내기로 결심했어요. 뜨거운 햇볕에 이미 녹아버린 치즈를 긁어내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터리범의 수법이 아닌지 궁금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 안에 엉망진창을 치우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소지품을 주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는 의심스러운 사람이 다가오는 걸 제때 보지 못할 텐데 납치해 가려는 전략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녀는 차에 치즈 조각이 보이면 그냥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집에서 치즈를 닦아내는 거예요. 또는 가까운 세차장에 차량을 가져가세요. 세차장에서는 페인트를 손상시키지 않고 치즈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치즈 조각은 단순한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력이 더 뛰어난 사기도 있어요. 앞유리에 옷 조각이 붙어 있거나 와이퍼 블레이드 사이에 끼어 있는 걸 발견했다면 서둘러 제거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를 빼앗는 동안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빨리 차를 몰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거예요. 조명이 밝고 인적이 드문 곳이어야 해요. 그런 다음 차에 놓인 물건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와이퍼 아래에서 돈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같은 의도로 그곳에 놓여 있었을 거예요. 다음은 일부 사람들이 차를 빼앗길 확률을 낮추기 위해 하는 방법이에요. 주차할 때 타이어를 연석 쪽으로 돌리세요. 자동차 바퀴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도둑이 차량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차를 이동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도난의 초점이 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또 다른 여성은 언젠가 자동차 문 손잡이 밑에서 냅킨을 발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녀는 냅킨을 치우고 하루를 계속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손의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들은 그녀가 알 수 없는 물질에 중독됐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스캠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으며 그중 온라인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낯익은 사람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으면 피싱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직장 동료 또는 자주 구매하는 소매업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메일 주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글자 하나만 편집되었거나 철자가 틀린 이름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유형의 이메일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나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부터 결제 요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특정 웹사이트를 클릭하면 실제로 컴퓨터를 해킹할 수 있는 쿠폰이나 기프트 카드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요즘 가장 흔한 온라인 사기일 텐데요. 당국은 2019년에 11만 4,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사기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요. 이들의 피해액은 약 5,780만 달러로 추산되어 다음으로 가짜 쇼핑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항상 올바른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URL을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웹사이트에 amag0n.com이라고 적혀 있다면 제대로 된 사이트를 찾지 못한 것이며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웹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가짜 상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죠. 폼제킹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는 리테일러가 해킹을 당했을 때 발생합니다. 쇼핑 세션 중에 장바구니에 물건을 추가하면 실제로는 사기성 결제 페이지로 리디렉션 돼요. 그러면 사기범은 사용자의 이름, 주소, 신용카드 정보 등의 결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을 위해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결제 페이지의 URL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기술 지원 사기는 훨씬 더 창의적입니다. 컴퓨터가 위험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기기가 손상되거나 기기에 저장된 모든 정보가 파괴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 사기꾼은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컴퓨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거짓말을 확인시키기 위해 컴퓨터에 실제 바이러스를 다운로드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컴퓨터에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다음이자 마지막 단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을 청구합니다. 디바이스가 손상된 것으로 의심되면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기술지원센터나 판매점에 문의하세요. 이러한 유형의 업체는 절대로 갑자기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 사기는 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부모 사기라고도 불리는데 표적이 된 노인은 자신의 손자 또는 가까운 친척이라고 주장하며 고민에 빠진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다음 사기범은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 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거예요. 최근 조부모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이러한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2,600만 달러에 달했어요. 하지만 2018년에는 거의 2배나 증가해서 4,1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행동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를 요청하세요. 또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기 전에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 음성 사기는 효율적이면서도 쉽습니다. 물론 사기꾼에게는 말이죠. 다음은 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전화번호를 게시했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이 정보를 알아채고 재빨리 전화를 걸어 사용자가 사기꾼이 아닌지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역방향 심리학이 이런 거죠. 구글 인증 코드를 전달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실제로는 사용자 이름으로 구글 보이스 계정이 설정되고 있어요. 사기꾼은 새로 생성된 계정을 사용해서 사기를 계속하면서 본인인 것처럼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규칙 1. 누구와도 인증 코드를 공유하지 마세요. 온라인 이력서도 사기꾼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 안전하지 않아요. 사기꾼은 채용 담당자인 척하며 연락을 시도할 겁니다. 일부는 시간을 내서 면접을 진행하기도 해요. 대부분은 고액 연봉을 제시하는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채용 서류를 제공하기 전에 참가비나 향후 홈오피스 설치 비용으로 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항상 안전을 지키려면 구직 목적으로만 사용할 다른 이메일 주소를 생성하세요. 이렇게 하면 개인 이메일을 공개하지 않고 원치 않는 온라인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채용 담당자에게 전화로 들은 정보를 이메일로도 확인해달라고 항상 요청하세요. 잘 아는 회사라면 인사부서에 연락해서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회사 정책에 따른 것인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